성인 영화 여배우가 배우라고? 웃기지 마. 이 더러운 몸뚱이로 감히 내 아들을 홀려? 당장 나가.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블라우스 어깨가 뜯겨나갔고 하얀 피부 위로 시뻘건 손자국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엔 19금 딱지가 붙은 사진들이 뒹굴고 H예술대 학장 박영숙은 예비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수치심에 입술을 깨문 이 여자. 모두가 삼류 배우라 손가락질했지만 사실 그녀는 재계 1위 CK그룹의 외동딸이자 세계적 거장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박영숙이 찢어발긴 그 옷이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이 통쾌한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에게 날리는 시원한 한방을 전해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지만 여러분이 눌러주신 클릭 한 번은 저에게 금괴보다 값진 응원이 되고 여러분께는 100배의 행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건은 2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후 5시 이수아는 거울 앞에서 헐렁한 셔츠와 면바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벌가 배경을 철저히 숨긴 채 오로지 실력으로 인정받고픈 현대 무용가였습니다. 화려한 치장보다는 땀 냄새 나는 연습실을 사랑하는 그녀였죠. 연인 강준영이 긴장한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님,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좀 엄격하셔도 수아님처럼 맑은 분을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수아는 미소 지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영의 모친 박영숙은 콧대 높은 클래식계의 데모였으니까요. 잠시 후 성북동 저택. 소파에 앉은 박영숙은 안경 너머로 수아를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운동화에서 화장기 없는 얼굴까지 마치 잡상인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인사드려요, 어머니. 제 여자친구 이수아입니다. 준영의 소개에도 영숙은 대꾸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쏘아 발밑에 툭 던졌습니다. 쏟아져 나온 사진들. 수아의 실험 영화 장면들이었지만 악의적으로 캡처되어 마치 저급한 성인물처럼 보였습니다. 영숙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준영아, 내가 말한 고상한 예술가가 고작 몸이나 굴리는 애로 배우였니? 어머니, 오해십니다. 이건 작년에 프랑스 영화제에 초청받았던. 수아는 다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영숙은 코웃음 쳤습니다. 예술? 옷 벗고 뒹구는 게 예술이면 술집 여자들도 다 예술가겠네? 영숙의 독설보다 더 아픈 건 준영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들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수아님, 설마 진짜예요? 저한테 숨기고 이런 걸 찍었어요? 준영의 눈빛은 걱정이 아닌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영 씨, 그건 연기잖아요. 제 말 안 믿어요? 수아의 호소에도 준영은 어머니의 등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기세가 오른 영숙은 수아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어디서 천박한 게 굴러들어와. 당장 안 나가? 찍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수아의 블라우스가 찢겨나갔습니다.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수아를 짐짝처럼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처박힌 수아. 닫히는 문틈으로 준영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비겁한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찢어진 옷깃을 여미며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의 배신이 뼈에 사무치는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H예술대 학장실. 첼리스트이자 영숙의 애제자인 최민아가 표독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영숙에게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그 여자 학교 익명 게시판에도 소문이 쫙 퍼졌어요. 제목이 재벌 3세 꼬시려다 실패한 애로 배우라던데요. 화면에는 미나가 교묘하게 합성해 유포한 수아의 사진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준영을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미나가 수아를 매장시키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었습니다. 영숙은 혀를 차며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망측해라. 내 아들이 이런 쓰레기한테 걸려들었다니. 역시 우리 준영이 짝은 너밖에 없다. 근본부터 다르잖니. 한편 수아는 영문도 모른 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현대 무용 오디션은 당일 아침 문자로 취소 통보를 받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극단에서조차 해고당했습니다. 이수아 씨, 미안하지만 나가줘. 에로 배우 출신이라는 소문이 파다해서 우리 극단 이미지 다 망치게 생겼어. 수아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뒤였습니다.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 조직적으로 자신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려 한다는 섬뜩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해명할 힘도 없는 그저 손가락질 받는 삼류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절망에 빠져있던 수아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영숙 학장이었습니다. 내일 저녁 그랜드 호텔에서 학교 후원 자선 파티가 있다. 와서 내 진심을 증명해봐. 혹시 아니? 내 마음이 바뀔지. 수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지만 준영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녀에게는 유일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수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영숙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왔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숙이자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영숙이 싸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손에 들린 건 샴페인 잔이 아닌 구겨진 검은색 앞치마였습니다. 어머, 누가 손님으로 오랬니? 일손이 부족해서 불렀는데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영숙은 앞치마를 수아의 얼굴에 툭 던졌습니다. 오늘 서빙 알바가 펑크를 냈거든. 내가 그 천박한 몸뚱이로 잘하는 게 이런 잡일 아니니? 싹싹하게 굴면 팁이라도 챙겨줄 테니 갈아입고 와.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아는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을 보이라던 말이 하녀처럼 부려먹겠다는 뜻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돌아가면 영영 끝이라는 생각에 수아는 치욕을 삼키며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파티장의 우아한 클래식 선율을 끊어놓았습니다. 무거운 샴페인 쟁반을 들고 이동하던 수아의 발을 누군가 고의로 걸어 넘어뜨린 것입니다. 범인은 싸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영숙이었습니다. 수아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쏟아진 붉은 와인이 그녀의 흰 셔츠를 피처럼 붉게 물들였습니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수아에게 꽂혔습니다. 영숙은 기다렸다는 듯 과장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 내 비싼 구두에 와인이 다 튀었잖아.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옆에 있던 최민아는 낄낄거리며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보세요. 에로 배우 출신이라더니 몸을 못 가눠서 서빙도 제대로 못하네요. 플래시 세례와 사람들의 비웃음이 수아에게 쏟아졌습니다. 수아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영숙이 수아의 앞에 낡은 걸레를 툭 던지며 명령했습니다. 뭐하고 있어? 귀한 손님들 비위 상하게. 당장 무릎 꿇고 닦지 않고.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준영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지켜만 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붉어진 눈시울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계 서열 1위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 발 아래 엎드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웅성거리던 파티장 입구가 일순간 조용해지더니 거대한 위압감이 홀을 채웠습니다. 오늘의 메인 게스트인 세계적 거장 장 피에르 감독과 이 재단을 후원하는 CK그룹 이 회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영숙은 사색이 되어 수아를 툭 쳤습니다. 야, 손님 오셨잖아. 구석으로 꺼져, 빨리. 영숙은 황급히 표정을 바꾸고 세상 가장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독님, 회장님.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감독은 영숙의 악수를 무시한 채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꽂힌 곳은 구석에서 걸레질하고 있는 수아였습니다. 영숙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아니 감독님, 거긴 잡이라는 하녀가.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 피에르 감독이 와인 범벅이 된 바닥으로 달려가 수아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수아와 걸레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 씨? 아니, 당신이 왜? 대체 누가 이 귀한 분 손에 걸레를 쥐어준 겁니까? 감독의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고 카메라 셔터 소리만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영숙의 턱이 빠질 듯 벌어졌고 뒤따라온 이 회장의 얼굴은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영숙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방금 내 딸 보고 하녀라고 했습니까? 따님이라니요? 회장님, 뭔가 오해하신 겁니다. 영숙은 사색이 되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미나가 줬던 태블릿을 다시 들이밀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여자가 찍은 이 더러운 영상. 이건 명백한 증거라고요. 하지만 장 피에르 감독이 영숙의 손에서 태블릿을 거칠게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과직?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럽다니. 당신 눈엔 예술이 쓰레기로 보입니까? 이건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상을 받은 제 작품 해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감독의 호통에 파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감독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수아 씨는 전라의 몸으로 인간의 고뇌를 표현한 이 시대 최고의 퍼포먼스 아티스트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작품이라면 현대미술관에도 전시된 거잖아. 학장이란 사람이 그걸 몰라보고 경멸의 눈빛은 이제 수아가 아닌 영숙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이 싸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딸이 배경 도움 없이 바닥부터 배우겠다고 해서 묵인했더니 고작 당신 같은 속물한테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었군. 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찢어발긴 옷, 쓰레기 취급하며 던진 비디오. 자신이 뱉은 침이 결국 제 얼굴로 돌아와 박혔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영숙이 비굴하게 허리를 굽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수아야, 아니야가.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잖아. 응. 영숙은 체면도 버리고 수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준영도 기어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님, 우리 사랑하잖아. 엄마가 몰라서 그런 거야.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수아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 예술, 당신들은 그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어요. 학장님, 당신이 그날 찢어버린 건 내 옷이 아니라 당신 학교의 미래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 회장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CK그룹은 H예술재단에 대한 모든 후원을 전면 중단합니다. 또한 내 딸과 예술을 모욕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죄는 법정에서 철저히 묻겠습니다. 안 돼. 영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미나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수아는 멍하니 있는 준영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장피에르 감독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당당히 파티장을 나섰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대가는 파멸뿐이었습니다. 겉모습과 배경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영숙. 그녀가 놓친 것은 100억짜리 후원금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왔던 며느리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무료로 눌러주신 구독 하나가 외로운 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지친 하루 끝에는 작은 희망이 됩니다. 그 따뜻한 클릭 하나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발한 사연이었습니다.